촛불? 촛불은 단순한 저항으로 포장되고 실제 내용은 사회주의가 답이다. 앙치앙 레짐에 대한 대한민국 70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체제를 완전히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요소가 핵심이었고.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그쪽도 네, 왜 그러냐면 촛불 자체는 박근혜 인격살인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 어세시네이션이라고 무슨 뭐 최태민 악령이라든지 최순실 뭐 아바타라든지 비아그라 그룹섹스라든지 세월호 7시간 뭐 머리 어떻게 했다든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최순실의 재산이 3조라든지 뭐 300조? 300조고 정유라한테 박정희 비자금이 다 상속됐다는 둥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완전히 그 사람을 인격살인을 해놓는 게 촛불의 핵심은 인격살인인데 그것은 정치적 의미는 전복이죠. 아니요. 정치적 의미는 배신입니다. 배신입니까? 이 인격살인을 주도한 게 누구냐? 조중동과 새누리요. 제도권 범털들이 인격살인을 주도한 거예요. 이게 뭐 한결의 오마이 경향 민주당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뭐 제도권의 배신이에요. 즉 그 촛불까지는 가장 중심 언론이 그 부분에 소위 성량을 그었죠. 성량을 건 정도 아니죠. 뭐 하여튼 그 촛불 시위할 때 하루 종일 저기 조중동 종편에서 그 시위 그냥 좋은 이미지로 하루 종일 방송 틀어주는데 그러면은 야 거기 가니까 저기 연예인도 나오고 김재동도 나오고 재밌다 그러더라. 거기 개념 집회다 그러고 다 여기에다가 뭐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이러고서 머리에 뿔 달고 촛불 들고 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혁명이에요. 가짜 혁명이죠. 가짜 혁명. 그러니까 끌어오르는 혁명이 아니라 조중동과 새누리라는 제도권 상류층이 펌프질해서 만들고 그거를 그 펌프질해서 만들고 빨대 받고 빨아먹은 거는 민주당 혹은 깡통좌파 혹은 친북이 빨아먹은 거고. 그러니까 딱 그 현상이랄까 이거.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죠. 아니 정당이 좀 제대로 싸워주고 언론이 제대로 싸워주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 지금 뭐 언론 쪽에서도 뭐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건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지금 뭐 전작권 해소도 그렇고 소위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의 존재성에 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존망을 다투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야당이 아무 소리를 못 해요. 이게 기만당한 사람들이 권력을 주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공작을 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에 세워서 적법하게 대통령으로 되었지만은 자칭 촛불 혁명이라고 국민들한테 강제하면서 지금 혁명적인 정국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혁명 코스프레야? 그렇죠. 혁명 코스프레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 농담이 아니라 기요틴 갖다 놓고 사람 목 자르던 놈들은 프랑스 혁명 때 자기 목도 잘려 각오하고 했어. 그렇죠. 얘들은 그것도 없어요. 몇 명 빼고는. 몇 명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혼란한 시대인데 뭐 이 혼란한 시대 때 그냥 넉넉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아마 정체성의 혼란, 공포, 그 다음에 불편함, 분노, 위선 뭐 이런 위선의 어떤 그 인지 뭐 이런 데 대해서 그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안보 경제해서 당장 지금 나라가 거들어갈 것 같은 생각에 걸쳐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제 이제 우리 박쥐풀께서 박근 굉장히 미국과 중국 소위 말하면 문명이 야만을 손보는 전면적인 그 태세가 갖춰졌고 조치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문명의 힘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야만에 지금 숨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만의 발가락에 때를 빨고 있지. 그러니까 뭐 제가 말이 좀 험해서 그렇지. 그렇죠. 숨는 정도도 아니고. 좀 짧게 이야기한 그런 거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또 몽상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중국 우리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그렇잖아요. 평양에 가서 참 얼토당토하는 친구가 자기 재벌들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대기업 책임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밥 먹는 상에 가가지고 냉면 넘어가나 라고 하고 아주 위협을 가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시진핑 그러니까 또 해리 해리스는 또 다시 저기 4대 그룹 이 재벌사들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또 격려해 줬잖아. 그렇죠. 우리가 있어. 자, 여러 가지 이제 혼란한 사인 나오는데 이런 혼란한 사인에 대한 구도나 우리 역사 농단하지 말고 네. 역사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좀 정리가 돼야 될 게 어쨌든 간에 네. 야만의 시대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네. 이렇게 혁명 코스프레를 하고 뭐 또 요새 정북이 이제 정당한 용어로 다 자리 잡았대요. 네. 이 북한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1분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집착을 해서 봐주려 그러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가겠습니까? 왜? 어쨌든 간에 무대는 바뀝니다. 누가 바꾸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기죽지 말고 찬찬히 생각하면 이제는 공포에서 벗어나서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속지 말고 기만에서 벗어나서 기만당하는 데서 벗어나서 각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대는 한 3가지 정도의 이 변경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제일 큰 거는 지금 뭐 아마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I love him 김정은 보고 나 그거 참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건 그냥 너스레고 실제는 초기 집권 이후에 Fury and Flame이라고 Fury and Fire. Fire 그렇죠. 분노와 화염. 분노와 네. 그 화염. 예, 예. 사실은 분노와 화염이라고 하는 국제정치적인 힘의 관계가 작동하고 그것이 한국의 무대를 직접 바꾸거나 아니면은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첫째. 그 평양 붕괴. 평양 붕괴.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 지금 우리 내부의 정치적인 변화는 자명해집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뭐 그냥 문파 뭐 이런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평양이 붕괴가 되거나 완벽히 변화가 된다 그러면 나는 자유민주주의자였다라고 다 선언하고 나올 거예요. 90% 이상이. 그러니까 기업이 재조합돼. 재조합이 되죠. 그러니까 기업이 재조합돼서 그래. 자기한테 불리한 건 없어지고. 나는 자유롭다. 나 옛날에 문제 찍은 거 같긴 한데 그때도 기분이 굉장히 싸했어. 뭐 국가가 왜 이렇게 내 되는 삶을 거야. 내 삶을 뭐 책임져. 뭐 이렇게 나는 내가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요새 우리 박지훈이나 저나 어쨌든 간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문명을 회복하거나 그 문명의 그 향로를 다시 잘못된 해양의 항해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이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슈와 저항, 이슈와 학습, 네. 이슈를 학습. 하고 네. 뭐 그 중에서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극적으로 우리의 진단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전파를 시키고 이 생각들을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막연히 넉넉히 있어야 될 일은 아니구나. 태극기를 나가든 아니면 결집을 해서 아니면 또 100명 단위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든 이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에서 지금 학습이 안 되는 거는 타락한 아까 범털이라고 그랬죠. 네. 정치권 야당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뭐 영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정치적인 사실은 그냥 눈만 굴리고 있지. 그냥 그 사람들은 도구입니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정치에. 그리고 사법은 사실은 이 체제의 마지막 보루로서 사실은 좀 중립을 지켜줘야 되는데 사법적 정말 법의 법관이 폭도 대장이지. 그렇게 되니까 지금 법관이 대한민국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공화국이 아닙니다. 소수의 그 결정자들이 전횡을 하고 있어요. 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간농단, 국장농단, 그다음에 국제정치농단, 마음대로 막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다각신 건 경제는 지금 완전히 급전 추락으로 지금 완전히 길을 섰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신뢰, 동맹으로부터의 신뢰. 아니 동맹의 야당을 지원하는 NYT가 그 칼럼에서 문재인의 존재가
굉장히 불길한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에 대해서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신뢰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시민사회와 미국의 지식인과 미국의 국민, 미국 미국의 PC 좌파까지. PC 좌파까지. NIT는 PC 좌파의 이건 간판 신문인데. 정말 위험한 시그널이죠. 시그널. 위험한 시그널.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이것 때문에 예? 완전히 이제는 한국인이라 그러면 버러지 보듯이 할 거예요. 그렇고 일본 그다음에 사람들.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과 손을 잡고 앉아 있지 않으면은 중국이 정말 발바닥 때같이 볼 거예요. 이미 그렇게 보고 있죠. 지난번에 혼밥 먹고 한 건 네, 다 그런 거죠. 그럼요. 그렇고 부담스러울 겁니다. 어디 대한민국 대통령을 외교부 장관이란 녀석이 툭툭 치고 그래? 그리고 싸가지 정말 유럽 전체도 유럽도 완전히 가면 아니 정말 외교적인 그러니까 유럽에 내가 보니까 문재인 왜 갔는지 이제 알겠어. 아, 그렇죠. 방탄소년단 만나러 갔어. 그거 만나러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크롱이나 다른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교황도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한번 보십시다. 참나. 교황하고 방탄소년단 만나러 가. 그 저기 40대 마크롱 대통령이 데카르트를 인용을 하면서 아주 점잖게 문재인의 그 요구를 아주 짓밟아 버렸단 말이에요. 데카르트 뭘 인용했어요? 그 데카르트는 그거 아닙니까? 인간이 생각의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그 존재성을 확신하게 이룰 때는 끊임없이 사실은 회의한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데카르트 사람을. 어떻게 인용했냐고. 아니, 마크롱이. 내가 그거 몰랐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아니고 다른 이야기에서 소위 회의, 네. 의심. 회의과 의심, 네. 검증. 의심 검증이죠. 의심 검증이죠. 의심과 검증이 의식의 그 어떤 기본으로 되어 있는 데카르트적인 프랑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 카티지안 프랑스. 우리 데카르트. 그렇죠. 우리 데카르트를 따르는 프랑스는 그렇게 쉽게 안 본다. 지금 기억하면 문재인 당신이 하는 그런 맹목적인 것. 네. 우리는 데카르트가 뭐 별거 아닌 철학자라고 잘못 착각들 하지만 워낙에 저걸 많이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 데카르트를 따르는 그러면 카티지안이라는 카르테지안이죠. 그러니까 이제 카르테지안. 카르테지안으로. 그러니까 카르테지안이라겠죠. 이게 얼마나 이건 그런 용어가 있어요. 문학적이지만은 그 참 그런 거다. 정말 아프리카 야만보다 더 심하게 사실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티지안 프랑스, 카르테지안 우리 데카르트를 따르는 프랑스는 이거 멋있는 얘기네.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거심을 해. 우리 우남 대한민국은 우리 우남 이승만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호가 우남 아니야. 그렇죠. 혹은 우리 박정희 대한민국은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프랑스가 혹은 철학으로 치면 우리 원효 대한민국은 혹은 그렇죠. 우리 세종 대한민국은 그렇죠. 우리 충무 대한민국은 그렇죠. 충무공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 대통령도 그 정도의 의식이 그럼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그냥 이름 없는 국민들 하나하나가 우리 세종 코리안 그렇게도 말해야지. 우남 코리안 예. 그렇게 다 생각하고 행동해 왔어요. 그렇죠. 왔는데 무의식 중에 업무와 말하자면은 직접 폭력은 아니지만 심리적 폭력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현재는 사실 숙청의 시대고 사실은 공포의 시대고 그거는 그 뒤에는 그 백그라운드에는 나치스, 스탈린, 그다음에 주체 등등 해서 소위 숙청을 하게 되면 사회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당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법, 입법 딱 제압을 해놓고 또 말하자면은 독재의 수단으로 쓰면은 일반 국민들 속으로 생각하는 걸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싸움을 각오해야 나서는 건데 지금 우리 그 사회에서 지금
위축됐다가 다시 새로이 재정비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말 이 정권이 감당하지 못할 저항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눌러진 상황에서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문제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전부 다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소위 말하자면 역주행, 역주행, 역사 역주행, 정치의 시간농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대농단. 이제 더 이상 이 역사 역주행의 핸들을 잡고 있고 저 결정을 해서 기름을 퍼붓고 하는 사람들한테 칭얼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규정된 상황에서 개인 존엄과 자유와 공정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문명을 다시 재구축하고 다시 이 소위 말하자면 역사의 진보를 진정한 역사의 진보를 향해 달려나가는 창끝을 우선 빨리 만들어서 엮어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아젠다 이슈를 만들고 파이팅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일어날 거고 또 각자 지식인이라면은 이 시대에서는 제가 이런 말 에밀 졸라가 마지막에 대통령한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유태인 하나를 무고한 유태인 하나를 범죄자로 만들고 난 뒤에 당대의 최고의 문호인 에밀 졸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펠릭스 대통령 드레피스 사태는 프랑스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와 역사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게 당신이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침묵한다면은 나는 당신과 당신의 시다바리들이 당신의 그 장치들이 만드는 역사의 범죄에 나를 공범으로 모는 겁니다. 자꾸에서 로호라고 그 저기 그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에밀 졸라가 아이어큐즈 자큐즈죠. 그러니까 나는 고발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나 고발해. 나를 역사의 공범으로 만들지 마. 나는 역사의 공범이 되기 싫어. 그래서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제 에밀 졸라가 드레피스 사건 때 그렇죠. 쓴 장문의 칼럼이죠. 장문의 칼럼. 그러니까 거기서 왜 우리가 유대인 포병 장교 드레피스에 대한 그 프랑스 군부와 프랑스 법조의 폭력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저항해야 되냐. 그때 군부와 법조거든.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한 개인의 일에 대해서 최고의 문호가 대통령한테 당신은 역사의 범죄자야. 프랑스 전체를 공범으로 이끌지마. 최소한 내가 침묵하는 것도 공범이 된다. 나는 공범이 되기 싫으니까 공개의 법정에서 나는 당신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여러 지성의 법정, 담론의 법정에서, 그래서 희망이 아니라 그게 지식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제가 좀 이제 그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 멘탈 게임이에요. 멘탈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 멘탈 게임이고 우리가 80년대 이후로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정신과 문화를 제대로 확립을 못해서 쟤들이 만들어낸 그런 시대 농단, 역사 농단, 삶의 농단, 대한민국 농단의 그러한 그 이야기들, 스토리가 우리 전체 사회를 맹독성 쓰레기가 다 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렇죠. 이게 그래서 왜 젊은 애들이나 혹은 생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혹은 뭐 법조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발질을 하냐. 이게 보면은 숨으로 들이키고 내쉬는 게 다 독극물이에요. 사실은 이 사회 전체가 그 독극물로 꽉 차 있다고 이 대기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거를 다 정화시켜내는 그런 정신문화 전쟁의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 현대문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60년 전에 현대 문명이 동아시아를 덮친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건데 거기 뭐 엔지니어링과 기술을 배우는 거 우리 잘 배웠다고. 잘 배웠죠. 그 다음에 제도를 흉내내는 것도 잘 흉내냈어요. 그런데 제도와 그 과학기술이 있기 이전에 네. 현대 문명을 탄생시킨 400년 세월이 있어요. 네. 그 정신의 세계가 그렇죠. 있다고요. 그 정신의 세계가 영국에서 완성됐거든요.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네, 시작을 그렇죠. 하고 프랑스도 일조를 프랑스는 했지만 희생을 많이 했죠. 대가를 많이 치렀죠. 결국 완성된 건 영국에서 그렇죠. 완성됐는데 그 완성 시점이 언제쯤 되냐면은 17세기 초쯤 돼요. 그렇죠. 18세기 초. 18세기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엔지니어링이 꼽히기 전이고 그렇죠. 아직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고 전이고, 예. 그러나 그 전에 이미 400년에 걸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때 그렇죠. 단테에서부터 1014세기 네. 그다음에 종교개혁에 저기 그 종교개혁. 독일의 루터, 영국의 틴데일 네, 이런 거 틴데일. 거쳐서 이미 또 뭐 400년 세월에 걸쳐서 현대 문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엔지니어링을 만들어내고 산업혁명을 만들어내고 매스 미디어를 만들어내고 일반 대중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시민 대중을 만들어내는 이런 현대 문명인데 네. 그 현대 문명이 아직 등장하기 전에 그렇게 완전히 자기 모습을 보이기 전에 400년에 걸쳐서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네. 400년에 걸쳐서 정신이 완성됐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 안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고 진실 존중이고 개인이고 그 다음에 그 공정시장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책임 있는 자유시민이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고요. 그거 내가 하나만 딱 그 지난번에도 내가 우리 조병수 전할 때 했는데 도크빌이 미국에 가서 이제는 평등한 사회가 전개될 수밖에 없다. 네. 프랑스 앙시앙 귀족제는 소위 위계적 그 계급 사회는 이제 없어진다. 잠깐만 여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 위해서 조금 설명하고요. 알렉산더 도크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그 체제를 겪고 나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본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른들 하는 얘기 듣고 참고로 그때는요 보통 남자들의 정신이 20이면 성숙을 해요. 예. 그렇죠. 예전에 예를 들면 세계적 문호들 보면 세계적 작품을 쓴 나이가 19, 20, 21 때가 많아. 그렇죠. 이미 그때 세계적 클래스의 작품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다 본 거예요. 보고 미국이 좀 다른데 여기는 어떻게 다른가 해서 미국에 가서 몇 년을 살았잖아. 아니 거의 한 1년 여행했고. 1년 여행. 그러니까 그래서 1년이 안 됩니다. 그게 1820년대잖아요. 네, 20년대라.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는 이제 나폴레옹 시대까지 끝나고 막 혼란할 때예요. 혼란할 때 미국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세계적인 명절을 쓰죠. 지금도 명절이죠. 그렇죠. Democracy in America.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세계적 명제를 써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 문화에 대한 굉장히 그 깊은 통찰을 남기죠. 네. 자, 그런 사람이 토크빌입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 정말 이 소위 17세기 그 왜 우리 저 몽테뉴라든지 파스칼이라든지 그 말하자면은 모랄리스트가 있습니다. 도덕주의자들. 이성적 도덕주의자. 도크빌의 그 책은 지금 우리가 보는 책하고는 다르게 그 영향이 굉장히 커가지고 정말 한 테마가 거의 그 도덕주의자들이 경구 속담을 만들고 그렇죠. 그럴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썼는데 거의 뭐 문장의 천재입니다. 근데 문장의 천재보다 더 중요한 게 민주주의가 가는데 그 민주주의는 보편성을 갖고 있지만 그게 다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독립된 자유, autonomous individual. 네, 그러니까 자존 자립 개인. 그게 아주 근본적인 거고 그 근본적인 개인이 자유를 행사하는 세계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자유는
자유로운 개인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 그럼 평등 개념이 달라져요. 네. 기본적으로 나의 인격적 독립성의 차원에서 네. 평등이 성립하는 평등 거예요. 성립.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네, 뭐 네. 결과의 평등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면은 지금 근대 가치로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 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혀. 리버티, 그러니까 리버티 인 이퀄리티가 아니에요. 평등자들의 자유가 아니라 이퀄리티 인 리버티에, 즉 자유라고 하는 틀 속에서 그 자유로운 개인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아니야. 그거 네, 그뭐 그 똑같은 얘기를 아브라함 린컨도 해요. 그렇죠. 아브라함 링컨이 그 미국 독립선언문 첫 문장이 뭐냐면 All men are created equal.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잖아요. 네. 이 뜻이 뭐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 그러냐면 신 앞에 평등이다. 그 신앞의 평등이야. 그러면 신 앞에 갔을 때 신 앞에 서서 내 호주머니에 지금 지갑 꺼내 보니까 나는 5만 원밖에 없는데 쟤는 5천만 원 들었어요. 우리는 평등하지 않네요. 그러고 신 앞에서 징징거리고 울을 거냐고. 그러니까. 신이 네 지갑 속에 들어있는 금액 따지는 그런 존재냐고.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드 그러니까 equal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아니요. 네. 그럼 창조주 앞에 평등이라는 소리야. 그렇죠. 그 이야기. 그럼 결국 정신과 영혼에서 나오는 인격의 평등을 얘기하는 인격의 거예요. 평등을 이야기하고 그게 인격의 본원적 평등을 얘기하는 이게 뭐지? 그게 이제 네. 공동체의 그 사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적용이 되면은 네. 독립된 즉 신 앞에 평등한 독립된 개인이 자유롭고 네. 그 자유 속에서 공존자인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의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의미를 가진데 이게 단순히 세속적으로 평등을 강조하면 사회주의가 되고 자유를 강조하면 자유주의가 되고 이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그때 그런 세속적인 깡통들의 평등은 지갑의 평등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 지갑 평등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많으면은 인격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영혼의 평등을 그렇죠. 얘기하지. 내가 가진 영혼의 쪼가리의 가능성이 당신한테 담겨 있는 영혼 쪼가리의 가능성만큼이나 무게가 있다. 원천적 무게가 있는 그리고 거다. 개체의 독립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신합의 평등, 인격의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현대 문명의 맨 바닥에 깔려 있고 네. 마지막에 영국과 미국에서 완성된 그 현대 문명을 만들어낸 주춧돌이 되는 그런 사상들이거든요. 이걸 이제 한국인의 영혼으로 한국인의 타치로 그걸 동화시켜야죠. 우리 그래서 내부에. 그게 남은 거예요. 그게 그 자체도 이게 완벽한 건 지구상의 예. 역사의 끝이 아니면 완벽한 건 그렇죠. 없어요. 문제는 가지고 예. 있는데 이 사소한 문제 혹은 개선 가능한 문제를 치유 불가능하다고 선동하고 그다음에 사소한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로 착각하고 그렇게 해서 시대를 농단하고 시간을 농단하고 농단하는 예. 그런 망상자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가지고 있지. 어. 우린 다 개돼지가 되고 그 그렇게 밑에서 되죠. 신음하는. 그러면 역사는 끝이 납니다. 소비에트가 70년 만에 끝이 났고 역사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항이 시작돼야 돼. 저항이 시작되고 그 역사는 끝이 나니까. 네. 그런데 내가 도쿠비를 왜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소위 자유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이 가치와 그 문명적인 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모든 국가가 다 동일할 수가 없다. 영국의 민주주의, 프랑스의 민주주의, 독일의 민주주의, 특히 남불란스 라틴 쪽의 민주주의 다르고 그다음에 미국도 다를 거고 또 한국도 달라요. 다르지만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자유와 민주가 결합이 된 즉 할 자유, 독립적인 자존, 자립 개인, 오토너머스 인디비듀얼이라는 건 같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민주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듯이 또 이 절대적 존재로서 혹은 신 앞에 절대 평등한 존재로서 인간의 신성한 가치를 수로 제압할 수 없는 그런 민주적 소위 모더레이션 민주주의에서의 자제가 없이는 그러니까 다수결이 안 통하는 원칙들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다수결이 안 통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다수결은 편이에요. 본질이 아니라. 그렇죠. 즉 공동체가 공존하기 위한 가장 지속 가능한 제도죠.
근데- 옛날에는 그걸로 망조가 드는 제도고 지금은 그게 이제 미디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상호 연결이 심해지니까 그 제도를 써도 되게 그러니까 됐고 끊임없이 원래는 그게 의식- 아주 나쁜 제도예요. 의식이 필요하고 그 다수결이라는 그다음에 19세기에 토크빌이 미국을 보고 난 뒤에 그 어소시에이션 등등등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보니까 민주적 습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관습이 아니라 네. 전통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관습이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이 예, 뭐 이제 이게 헤빗이라는 용어를 쓰나? 헤비다 이거 이제 이게 불어로 이 모레스 이게 영어로 모레스예요. 모레스. 모레스. 그건 이제 아주 그건 이제 라틴에서 예. 하고 풀어 있는데 예. 그거는 당대의 사람 혹은 전승됐지만 집단에게 널리 퍼져 있는 공통의 관행이나 가치, 관행, 관습. 관습. 예. 즉 의식이 예. 습속을 만들 정도의 말하자면 이 전파성과 그다음에 견고한 집안을 만들어야 돼요. 즉 예. 민주적 습속을.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적 습속이 있다. 그러니까 그기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 이제 이 새로운 그 19세기 때 그때 보니까 경제적 예. 물질주의와 예. 제도적인 뭐 안락성, 제도적인 어떤 그러니까 제도의 모방이죠. 모방. 제도의 수입이에요. 수입. 그것만 했는데 강한 자유민주적 의식으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적인 자유민주 공화국의 어떤 그 의식으로 이제 습속을 습속을 만들고 멘탈을 만들고 정신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돼. 이제. 그 이제 그 게임이야. 그걸 만드는 예. 일종의 실현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 레슨을 받아야죠. 예, 100% 동의.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